네, 내일 7일이면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으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발발한 지 벌써 6개월이 됩니다. 반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커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슈 인사이드에선 이와 관련해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재환 기자님, 네. 먼저 지난달 31일에 이스라엘에서 큰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무려 10만 명이 넘게 결집했죠. 맞습니다. 개전 이래 최대 규모입니다. 네. 이스라엘 전체 인구가 약 950만 명인데요. 10만 명이 모인 거니까 상당히 많은 수죠. 그럼요. 우리나라로 치면 광화문에 한 50만 명이 모인 거랑 와. 같습니다. 영상부터 네. 보시죠. 네, 지난달 31일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의회 앞에서 수많은 이스라엘 시민들이 반정부 시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물대포를 쏘거나 체포까지 했지만 대규모 시위는 나흘간 이어졌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인질 석방 협상과 네타냐후 총리 사퇴입니다. 전쟁 6개월, 인질들의 생사는 장담할 수 없어졌고요. 민간인을 포함한 팔레스타인 사망자도 3만 3천여 명에 이릅니다. 네. 지금도 인명피해는 계속 늘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에는 이스라엘군이 민간인으로 보이는 시신을 불도저로 묻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마치 폐기물을 다루는 듯한 네. 장면입니다. 심지어 지난 1일에는요. 이스라엘군이 국제구호단체 차량 석 대를 공격해서 7명이 사망했어요. 이 가운데 6명의 국적이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 우방국과의 관계도 삐걱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We were outraged to learn of an IDF strike that killed a number of civilian humanitarian workers yesterday from the World Central Kitchen, which has been relentless in working to get food to those who are hungry in Gaza and quite frankly around the world. 네, 이제는 국제구호 단체들조차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운 걸까요? 그리고 아무리 시신이라고 하지만은 불도저로 밀어버리는 그 장면은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만 같아서 참 보기 불편했습니다. 네, 전쟁이라는 게 그래서 잔혹한 것 같은데요.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요, 이 하마스 24개 대대 중에서 20개를 해체했다. 그래서 조금만 밀어붙이면은 이게 승리가 코앞에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마스 수뇌부의 1인자와 2인자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네. 무엇보다 작년 11월이죠. 이 105명을 돌려받았던 인질 협상을 마지막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태고요. 여전히 130여 명의 인질이 가자 지구에 억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도 하마스를 잡겠다고 협상 대신에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인질들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건데? 이런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그렇죠. 것이죠. 가족들 속은 타들어가니까요. 네, 그렇죠. 징병 문제의 공정성도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쟁이 난 후 약 36만 명의 예비군이 소집됐는데요.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4%에 달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 3일에는 추가 징집 명령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정작 인구의 13%를 차지하는 초정통파 유대교인들은요, 현재 군면제 대상입니다. 유대교 근본주의 분파인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이 현재 네탄야후 우파 연합정부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징병이 어려운데요. 네. 거기다가 심지어 네탄야후 총리 장남이 예비역 입대 대상이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미국 마이애미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분을 더 사고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이스라엘 청년들이 자진 귀국해서 입대하고 있는데 네. 정작 총리 아들은 뭐하냐. 바로 이런 비난이죠. 그렇죠. 왜 병역의 의무를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4월 1일에는 이스라엘 군이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공습해서 파장이 또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고 세계 경제마저 출렁이는 듯한데 박현도 교수님, 왜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에 있는 영사관을 공격한 건가요? 일단 현재 이스라엘군은요. 그곳은 영사관이 아니라 영사관으로 위장한 군사시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사실 이제 하마스 전쟁에서도 봤듯이 병원 아래 하마스 본부가 있다라든지 학교가 근거지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뻔히 보이는데도 공격을 이스라엘은 감행했죠. 그랬죠. 아주 비슷한 논리입니다. 아하. 그래서 이번에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요. 영사관이라는 곳이 엄연히 국제법상 보호를 받는
외교 건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게다가 이번 공습으로 13명이 사망했는데 여기에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최정예 부대라고 하는 고두스군의 시리아 레바논 사령관인 레자 자헤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레자 자헤디는요, 2020년 미군 드론 공격으로 사망한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뒤를 잇는 인물인데요. 어제 열린 장례식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모여서 크게 분노를 했고 또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도 시온주의자들이 이란 영사관에 저지른 범죄를 뉘우치도록 만들겠다고 보복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보복을 예고한 상황이다. 미국 내에서는 이르면 다음 주에 큰 공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분석 아래 경계 수준을 높이고 있다는데 이러다가 우리 모두가 염려하는 이란과의 전쟁으로 이제 확전되면 어떡하나 싶습니다. 일단 네탄야후 이스라엘 총리 입장에서는 확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전쟁 내각이 이어지고 본인의 정치 생명도 계속 연장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란이 확전의 불씨를 당길 것인가, 이게 관건인데요. 네. 일단 미국과 이란은 확전을 원하지 않고 있고요. 그런데 이란은 지금 확전은 아니지만 국가 체면상 반드시 보복은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해야 된다. 네. 그런데 왜요? 미국 정부, 그래서 미국은 지금 이란에 미군은 공격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를 했고요. 이란도 미군은 공격할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디로 공격할 것인가? 미국 정보기관에 따르면은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본토 아니면은 해외에 있는 이스라엘 시설이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시리아 영토인데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것이 골란고원입니다. 골란고원. 네, 그곳을 공격할 가능성도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최근에는 영국의 시사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 표지가 상당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 허벌판에 지금 보시는데요. 혼자 나부끼는 이스라엘 깃발이 표지를 장식했어요. 네,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알론 혼자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특히 이스라엘 최우방국인 미국이 입장 변화가 좀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당장 지난달 25일에 유엔 안보리였죠. 안보리에서 즉각적인 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지금까지 거부안을 계속해서 거부했던 그 미국이 처음으로 기권을 행사했거든요. 그래서 놀랍죠. 촉구안이 결의가 된 거거든요. 네. 심지어 지난 4일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가자 지구내 민간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를 재검토하겠다, 이런 최후 통첩을 날리기도 했어요. 네, 참 미국마저 등을 돌리면 진짜 이스라엘은 홀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특히 작년 12월이죠. 이 이스라엘의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 혐의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가 됐어요. 네. 사실 제노사이드 협약이라는 것은요,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 학살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가 지금은 가해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목할 부분이요, 그동안 과거사에 대한 책무 때문에 이스라엘을 거의 무조건적으로 두드려온 독일조차도 이제는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상황은요, 이 독일뿐만 아니라 여러 서방 국가들에게 딜레마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노사이드 혐의로 국제재판소에 사법재판소에 제소된 이스라엘을 계속 지지한다. 이럴 네. 경우에는 러시아나 이 다른 나라가 자행하고 있는 인권 탄압을 비난할 수 있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지지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라파 지구, 가자의 마지막 남부 지역을 공격할 지상전을 지금 감행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몰려 있는 민간인들이 1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전쟁 지상전 양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피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네. 더 이상 피해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국제사회에도 우리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럼요. 네,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 함께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기이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모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확전이 되질 않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없고 평화가 찾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